안녕. 지금 이단원 지구 시스템 하고 있고, 이거는 기말고사 시험범이지. 기말고사 시험범이라서 니네가 지금 되게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잖아. 왜냐면 이단원 영상은 계속 올라오는데 시험범위는 기말고사고. 그러니까 보기도 뭐하고 안 보기도 뭐하고 막 그러잖아. 지금은 좀 미뤄둬도 돼. 왜냐면 일주일 뒤에가 이제 중간고사잖아. 그러니까 일단 이거는 일단은 니네가 설문을 당장 안 하더라도, 그러니까 출석을 당장 안 하더라도 당장 뭐라고 하지 않게. 그러니까 이거를 출결 확인하는 걸 중간고사 끝난 이후에 할게. 그러니까 지금 당장 여기에 시간 들이지 말고 일단은 중간고사 본 다음에 이 영상에 집중하자. 뭐 지금 간단하게 한번 보고 나중에 기말고사 전에 한 번 더 자세히 보겠다라고 생각해도 괜찮아. 뭐 편한 대로 해. 다만 출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걸 보고 설문을 지금 하지는 말자. 집중해서 못할 것 같아. 차라리 중간고사를 준비를 해. 알았지? 그래. 영상 중간쯤에 한번 예전에 말한 적이 있는데, 개념완성 문항편을 보고 공부하는 게 좋겠다고 그걸 사라고 말한 적이 한번 있었을 거야. 이거. 개념완성 문항편. 알겠지? 이걸로 중간고사 공부를 하면 적당할 것 같아. 알았지? 그냥 개념완성은 내용이 너무 많더라고. 그러니까 개념완성 문항편으로 하고 있지? 이미 하고 있지? 많이들 샀더라고. 아무튼 그렇다는 거지. 기말고사 시험범인 이 부분 한번 들어가 보자. 해볼게. 바로 오늘부터 배울 거는 지구야. 지구. 지난 시간까지 충격량, 운동량 같은 거 했었지. 지금은 지구에 관한 거 할 거야. 바로 지구는 내가 살아가는 지구라는 곳이. 지구는 너무나 경이로운 행성이야. 우리가 굉장히 많이 개척을 해서 태양계를 넘어서까지 갔단 말이지. 아직 우주적으로 봤을 때 태양계 너머로 갔다는 게 별것도 아니지만 지구인 입장에서, 우리 입장에서 대단한 거잖아. 근데 지구 비슷한 행성조차 찾지 못했어. 대단해. 지구라는 곳은 너무나 경이로운 곳이야. 너무나 감사한 곳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지. 이 지구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자꾸나. 그렇게 어렵지 않아. 이 부분은 중학교 때 했던 거를 좀 복습하는 느낌도 약간 있고, 뭐 그런 거라서 편안하게 들으면 돼. 우리는 지구를 그냥 지구라고도 안 하고 지구 시스템이라고도 말해. 지구 시스템. 지구계라고 말하지. 세계라고 말하잖아. 세계. 지구계. 상호작용하면서 어느 정도의 정류작용을 하고 있는, 그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 평형을 이루고 있는 요 어떤 시스템을 우리는 계라고 불러. 평형이라는 건 겉으로 보기에는 총합은 일정한데 내부에서는 계속 왔다 갔다 바뀌지만 총합은 일정한, 뭐 이런 걸 평형 상태라고 보통 말하지.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야. 지구는 평형을 이루고 있지. 그래. 지구 시스템은 기권, 수권, 직권, 생물권, 그리고 외권으로 이루어져. 보자마자 대충 뭔지 알겠지. 기권은 공기, 수권은 물, 직권은 땅, 생물권은 우리 생물들, 외권은 이 바깥쪽, 지구 바깥쪽, 우리 외권이라고 말하는 거지. 그렇다는 거야. 넘어가자는 거야. 자, 각권은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지금의 지구라는 시스템을 만들어낸다라는 거. 외권은 지구가 놓여있는 태양계 행성의 행성 간 공간, 행성 사이의 공간이지. 그러니까 지구 빼고는 다 외권이라는 거야. 다 행성 간 공간이야. 수, 금, 지, 화, 얘는 목성이겠네. 그치? 목성의 대적점도 보이고 줄무늬도 보이네. 목성인 것 같아. 그렇다는 거지. 이게 바로 외권이다. 외권. 이런 거지. 그러면 여기에서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를 한번 찾아볼까? 어떤 게 있어? 어떤 게 있냐? 이거는 바로 하와이의 킬라우에아 화산에서 용암이 분출되는 모습이래. 그러면 먼저 수권, 눈에 보이네. 좀 더 큰 사진으로 보자. 먼저 수권. 그리고 이건 직권. 끝. 이제 직권으로부터 나온 어떤 기체들이 기권으로 가기도 하지. 여기 하늘에 기권도 있고, 수권, 직권, 기권 보이네. 또 뭐 보이나? 뭐 안 보여 나는. 뭐 여기 어딘가에 물고기도 있겠네. 생물권인 거지. 뭐 이런 식이라는 거야. 편안하게 들으면 되는 거야. 어렵지 않아. 요 얘기 좀 하자. 기권. 우리가 중학교 때 뭐라고 배웠냐면 대기권이라고 배웠던 거. 기권. 기권은 비켜봐. 높이에 따라서 대류권, 상층권, 중하권, 열권, 이게 층상 구조를 이루고 있는데, 열권 위의 공간, 이 위에는 외권이지. 대충 100km 정도, 땅 지각으로부터 100km 정도 높이까지를 기권이라고 말하는데, 각각을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보자. 중학교 때 얘기했던 수준으로만 얘기할 거야. 잘 보자. 대류권. 먼저 대류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곳이, 대류권을 보면
이걸 봐야 돼. 높이가 낮은 곳의 온도는 대략 요 정도. 평균 기온이 18도에서 20도 사이가 된다 말이지. 그래서 높이가 점점 올라가니까 온도가 어떻게 돼? 점점 낮아진다라는 거야. 이게 의미하는 게 뭔지를 이해하는 게 조금 중요해. 왜냐면 즉 이 말은 높이가 낮은 곳은 온도가 높고 높은 곳은 온도가 낮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 이게 어떤 일을 벌어지게 만드냐면 온도가 높으면 밀도가 낮아져요. 온도가 높다는 건 기체 분자 간의 운동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거든. 운동 속도가 빨라지니까 이 같은 공간을 더 적은 수의 기체 분자로 채울 수 있게 되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예를 들어 이 공간에 기체가 10개가 들어있어야 한다고 치면 온도가 낮을 때는 얘가 10개가 채우고 있어요. 느리니까. 근데 온도가 높아지면 얘가 한 2개만 돼도 이 공간을 채울 수 있게 돼. 그러다 보니까 온도가 높아지면 상대적으로 같은 공간 속에 적은 수의 기체 분자가 존재하게 되지. 그래서 밀도가 낮아지고 그 결과 가벼워진다 라는 이야기야. 뭔 말인지 모르겠니? 에이, 알았으면 좋겠는데. 뜨거우면 밀도가 낮아져, 기체가. 그러니까 즉 얘는 아래쪽이 뜨거우니까 밀도가 낮아, 가벼운 기체고, 위쪽이 차가우니까 밀도가 무거운 기체라는 거야. 밑에가 가볍고 위에가 무겁다고? 그럼 자연스럽게 가벼운 게 위로 올라가고 무거운 게, 밀도가 높은 게 내려오겠지. 그래서 대륙권에선 자연스럽게 이렇게 대기가, 잠깐만 이거 지우고, 자연스럽게 온도가 높은 그래서 밀도가 낮은 대기가 위로 올라가요. 그럼 여기가 B지. 요 빈대를 얘가 채워줘요. 그럼 여기가 B지. 그럼 요 빈대를 누가 채워줘? 위에 있던 온도가 낮은, 밀도가 높은 애가 여기로 내려오지. 여기가 B지. 누가 채워줘? 아까 올라간 애가 채워주지. 그래서 요런 식으로 대기의 순환이 자연스럽게 일어난다고. 이걸 대류라고 하고, 그래서 얘를 대류권이라고 말하지. 이 덕분에 이 기체가 올라갈 때 수분도, 물 분자도 같이 올라가면서 구름이 되고 비가 돼서 내리고, 그래서 이렇게 대류와 기상현상이 일어나는 거야. 물 분자가 움직이니까. 이게 대류권이야. 자, 그 위에가 바로 성층권이지. 성층권은 뭐냐? 성층권은 방금 얘기한 걸 그대로 이해하면, 얘는 온도가 낮아. 어디가 온도가 낮아? 성층권의 높이가 낮은 곳이 온도가 낮고요. 높은 곳이 온도가 높아요. 그 말은 높은 데는 이미 가벼운 게 있고 낮은 데는 이미 무거운 게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굳이 대류가 일어날 필요가 없지. 필요가 없어서 성층권에선 대류가 거의 일어나지 않아. 즉 위에 있는 공기랑 아래에 있는 공기랑 섞이지가 않는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우린 대류권처럼 이렇게 대기가 움직이는 곳을 불안정한 대기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고, 이 성층권에 있는 대기를 안정한 대기라고 말해. 안정한 이러면 되게 좋은 거 같고 불안정한 하면 나쁜 거 같잖아. 근데 대기를 말할 땐 그런 의미가 아니야. 불안정한 대기는 대류가 일어나는 대기라는 거고, 안정한 대기는 대류가 일어나지 않는 대기라는 뜻이야. 성층권은 안정한 대기층이야. 대류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구름이 대류권의 끝에까지만 만들어져요. 대류권의 끝에까지만. 이 위로는 더 이상 올라가질 못해, 구름이. 그래서 이 대류권의 끝에서 구름이 만들어지고, 성층권에는 기상현상이 만들어지지 않지. 대류가 없으니까. 물분자도 올라가지 못하니까. 그렇다는 거지. 이제 중간권을 보면, 그리고 성층권에 한 30km쯤, 이쯤에서 오존층이 있다는 거. 또 중학교 때 배웠지. 그 정도 하고 넘어가면 되나? 넘어가자. 그 다음 이제 중간권으로 올라가면, 중간권은 대류권이랑 똑같이 아래쪽이 온도가 높고 위쪽이 온도가 낮아서 대류가 일어나. 하지만 기상현상은 일어나지 않아. 왜냐하면 수증기가 올라오지 못하거든. 성층권에 막혀서 여기까지 없어. 수증기가 거의 없어. 그래서 기상현상은 없지만 대류는 활발하게 일어나는 곳이다 라는 거. 열권은 이렇게 되는 거지. 온도가 위로 올라갈수록 높아져서 성층권처럼 기상현상이 일어나지 않아. 그리고 오로라 같은 게 열권에서 보인다. 뭐 이런 얘기 정도가 중학교 때 배웠던 거. 됐어. 됐고요. 넘어가자. 수권은 물이야, 물. 물은 대부분 바다다. 뭐 뻔한 얘기. 그런 얘기. 지표면의 양 70%를 차지하는 바다가 바로 수권. 대표적인 수권이지. 수권. 그냥 물이면 다 수권인 거야. 그치? 이제 수권 얘기 뒤에 좀 자세히 하고, 지금은 지권. 지권은 뭐 땅, 지각, 뭐 이런 부분이지. 바로 보통 지구 내부는 지각, 멘틀, 외핵, 내구의 층상 구조를 이루고 있다고 다 배웠잖아. 초기 때 배웠던 것들. 그리고 대충 반지름이 6,400km 정도 된다라는 거. 이게 직권이라는 거. 뭐 초기 때 배웠던 거 넘어가면 돼. 반지름이 6,400km 정도가 되는 거야. 이게
그리고 기권은 높이약 청취로 이루는 영역을 차지 안 된다. 뭐 그렇다는 거지. 뭐 그렇다는 거지. 수권이나 생물권의 영역은 거의 지표면에 집중돼 있다. 뭐 그렇겠지. 물은 땅 위에 있잖아 보통. 물론 기권에도 물이 있지만 그거는 바닷물의 양에 비하면 극소수니까. 소수니까 결국 수권이나 생물권 우리는 다 지각 위에 살고 있으니까 대부분 지표면 지각에 있다라는 거. 귀여우니까 확대 한번 해볼까. 귀여워. 자, 얘네 선글라스 쓴 것 같다. 귀여워. 자, 얘네들은 다 하나의 작은 시스템이며 상호작용을 한다. 생물권. 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생물권이 유지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뭐 어려운 얘기가 아니니까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편안하게. 외권에서는 생명체가 살아날 수 없으니 우리가 외권으로 갈 거면 우주복을 꼭 입어요. 안 그러면 죽어요. 라는 거야. 외권은 춥지? 너무 추워. 사람이 갑자기 우주로 빡 나가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갑자기 뿅? 아이 종쳤어. 나 수업 가야 되나? 아무튼 빡! 우리가 갑자기 빡! 외부로 가면 어떻게 될까? 일단 얼어 죽어. 대기가 전혀 없는 곳은 섭씨로 말하면 영하 273.15도 정도 되거든. 대략 0켈빈 절대 0도. 그래서 일단 얼어 죽어. 근데 그냥 얼어 죽는 게 아니라 나가자마자 몸이 폭발할 것처럼 팍 팽창하거든. 갑자기 우리가 우주로 뿅 가면. 왜냐면 우리 몸 안에서 밖으로 미는 1기압의 압력은 그대로 있는데 밖에서 우리를 밀어주는 1기압의 압력이 갑자기 사라지니까 안에서 밖으로만 나가려는 힘만 남거든.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몸이 폭발하려고 그래. 근데 폭발할지 얼어 죽을지 뭐가 더 빠를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얼어 죽고 폭발해 죽어. 그래서 우주복을 꼭 입어요. 살고 싶으면 뭐 그런 이야기지. 자 다음. 기권은 외권으로부터 우주로부터 날아오는 우주 방사선이나 유성체들, 뭐 암석 같은 거라든가 먼지, 뭐 얼음덩어리 같은 거, 뭐 그런 것들을 막아줌으로 지구의 생명체가 안전하게 살 수 있게 해주는 아주 고맙고 소중한 거지. 우산 같은 거야. 지구의 우산 같은 거. 이게 없으면 인간은 바로 죽어요. 바로 죽어. 왜냐면 인류에게 내리쬐는 우주 방사선도 아주 위험하고 아주 위험해. 방사선이라는 건 맞으면 반드시 모든 병의 발병률이 높아져. 물론 얼마 이상 맞으면 암의 발병률이 높아지기도 하고. 방사선은 무조건 안 맞는 게 좋아. 하지만 우리는 늘 방사선을 맞고 있지. 지구에 자연 방사선이라는 게 있거든. 건물 안에 있으면 그러니까 이 건물을 짓는 모든 재료 같은 것들에서 방사선이 계속 나오기도 하고 그냥 땅에서 방사선이 나오기도 해. 그러니까 방사선은 계속 우리가 맞고 있어. 그래서 모든 방사선이 문제가 되고 위험하고 나쁜 건 아닌데 위험하고 나쁜 방사선이 있는 거지. 그치? 그런 위험한 방사선들을 바로 지구가 막아줘요. 지구에 있는 기권이 막아줘.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우주로 나가야 되고 달에도 가야 되고 화성에서 살아야 되고 막 그러잖아. 일론 머스크가 지금 민간 우주선 어제 발사해갖고 난리가 났잖아. 지금 난리 났어요. 대단해.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라는 테슬라의 CEO가 있는데 그 CEO 아저씨가 2030년에 인류를 화성에 보내겠다 뭐 이런 말도 했었는데 다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는데 그 계획이 지금 착착착 진행되고 있단 말이야. 지금 엄청나. 아무튼 뭐 그런데 아무튼 이제 우주에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우주에 나가려면 요게 좀 문제가 돼요. 왜냐면 이 부분 이 우주 방사선 막아주는 부분 밖으로 나가버리면 이제 이 우주 방사선을 막을 방법이 사실 잘 없거든.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우주선도 이렇게 만들고 우주복도 막아보려고 만들지만 요만큼의 차폐력이 없어서 이게 참 난제야. 이 우주 방사선을 막는 게. 그렇다는 거지. 그리고 자외선도 엄청 위험하잖아. 자외선은 뭐 종류가 엄청 많지만 UVA, UVB, UVC 정도가 인류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건데 그중에 UVC라는 건 엄청 에너지가 높고 맞으면 바로 죽는, 피부암 바로 걸리는 뭐 이런 건데 그걸 얘가 막아준다고. 이제 이 지구로 날아오는 건 UVA랑 UVB 정도가 대부분이야. 그래서 니네 자외선 차단제 보면 뭐라고 써있더라? PA+++ 뭐 이렇게 써있고 또 뭐라고 써있지? 뭐 두 개가 써있어. 두 개가. 이게 UVA를 막는 정도, 이게 UVB를 막는 정도가 이렇게 다 써있거든. 자외선 차단제 보면. 지금 당장 자외선 차단제를 한번 찾아봐봐. 써있을 거야 그렇게. 그렇다는 거지. 정말 고마운 존재다. 얘가 없으면 우린 죽어요. 정말 고마운 존재다. 기권 세유. 자 다음 태양 복사 에너지 중에서는 뭐 가시광선, 전파 뭐 얘네가 다 기권을 통과하지.
생명에게 그닥 해롭지 않은 것만 통과해. 다행이지? 정말 다행이야. 그렇다는 거지. 기권을 통과하지 못한 에너지의 대부분은 대기의 구성성분, 질소, 산소 뭐 이런 애들한테 일부가 흡수되고 일부는 다시 튕겨 나가기도 하고 막 그렇다는 거지. 다음 넘어가. 지구에 존재하는 물. 요번에 물 얘기해보자. 물은 거의 대부분이 바닷물이야. 뭐 거의 대부분이 바닷물인 건 알았지. 근데 그 대부분 중에 잠깐만 97.5%가 바닷물인 거 몰랐지? 5%가 엄청나. 다 바닷물이야. 엄청 많지. 빙하가 자그마치 1.72%, 나머지 호수 하천수는 0.003%밖에 안 돼요. 모든 생명이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물 대부분은 바로 이 0.03%로부터 기인한다니까. 겨우 이 얼마 되지도 않는 물 때문에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거라고. 그렇다는 거지. 일부는 호수나 하천수로 이루어져 있고 뭐 이렇게 된다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 되는 것들이야. 뭐 그렇게 뭐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퍼센트를 외우는 그런 바보 같은 짓은 안 해도 돼. 요게 좀 이제 니네가 이해하기 어려운데 요걸 이제 차근차근 얘기하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끝내자. 내 중간에 옷도 바뀌었고 안경도 썼지. 다음 날이 됐거든. 하루가 지났어. 어제 찍다가 퇴근해야 돼서 가버렸어. 갑자기 일이 생겨서. 에이. 요거 한번 보자. 요걸 보기 전에 난 좀 비켜. 요걸 보기 전에 위도가 뭔지를 먼저 차근차근 알아야 돼. 그래서 눕혀서 한번 보자. 위도가 뭔지. 이게 우리의 지구야. 지구. Earth. 자, 지구지. 지구인데 지구 여기 자전축이 있잖아. 뭐 자전축이 약간 기울어져 있지만 그냥 하자. 자전축이 있고 이 자전축의 90도를 요렇게 자르면 요 부분을 우리가 적도라고 불러. 적도라고 부르고 여기는 바로 위도 0도인 곳이지. 그치? 여기서 우리가 30도를 쫙 그을 수 있잖아. 이렇게 그은 다음에 여기다 점을 찍고 이거를 이 상태로 지구를 이렇게 한 바퀴를 삥 돌려봐. 돌리면 이쪽 라인이 한 줄이 쭉 그어지겠지. 뺑 돌아서 이쪽 라인을 바로 우리가 여기가 30도라고 치면 여기가 바로 위도 30도 라인이야. 어렵지 않지? 요렇게 60도를 쭉 하고 요렇게 한 바퀴를 삥 돌리면 여기가 위도 60도 라인이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여기는 그럼 북극점은 어디야? 얘는 위도 몇 도야? 북극점은 위도 90도가 되겠지. 뭐 이런 식이야. 우리나라는 어디 있어? 우리나라는 대략 38도 약간 위에쯤에 있지. 우리 휴전선을 38선이라고 말하잖아. 위도 38도에 있는 선이란 뜻이거든. 우리나라는 대충 이쪽. 우리나라는 중위도 지방이야. 적도를 기준으로 북극 쪽을 우리가 북반구라고 부르거든. 북반구. 그래서 북반구라고 부르는데 이 북반구 쪽의 위도를 말할 때는 북위 30도, 북위 60도 뭐 이렇게 말해. 응? 알겠지? 그럼 이 남쪽은 남반구라고 말하겠지. 남반구에 똑같이 30도 되는 라인, 여기를 남위 30도 지역, 남위 60도 지역 뭐 이런 식으로 말한다고. 어렵지 않지? 그러면 이제 보자. 그러면 보자. 다시 커져라. 그러면 봐. 이 그래프를 보면 이쪽은 바닷물의 깊이, 이 세로축은 바닷물의 깊이고 요 가로축은 위도를 나타내는 건데 여기가 위도 0도 적도 부근이고 일로 갈수록 고위도 북반구 쪽으로 고위도 지방, 일로 갈수록 고위도 남반구 쪽으로 고위도 지방이야. 여기가 북위 90도, 남위 90도인 거지. 북극과 남극. 이 그래프가 이런 의미야. 알겠어? 이 그래프를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보자. 바닷물은 크게 세 층,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으로 나누어지는데 이 저위도 지방, 적도 지방은 혼합층의 두께가 요만큼, 수온약층의 두께는 요만큼 이라는 거 알겠지? 중위도 지방으로 갈수록 점점점 혼합층이 두꺼워진다는 것도 보이고, 이거 이해하지? 자, 그럼 이 그래프랑 이어서 요 그래프를 이해해야 돼요. 여기서 빨간색은 저위도 지방의 바닷물의 온도, 파란색은 중위도, 노란색은 고위도 지방의 바닷물의 온도인데 먼저 저위도 지방부터 보자. 이 적도 부근은 혼합층이 얇잖아. 이 얇은 혼합층의 온도가 여기까지 요렇게 온도가 변한다 라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수온약층이 되면서 쫙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다가 수온약층 이하의 심해층이 되면 온도 변화가 없다 뭐 이런 얘기지. 그 다음에 이번에 중위도 지방 걸 보면 중위도 지방은 여기잖아. 이거 혼합층이 두껍지? 그래서 여기까지가 혼합층의 온도 변화고 거의 온도 변화가 없지. 그러다가 수온약층이 되면은 여기 수온약층이 되면 온도가 쭉 떨어지고 뭐 이런 얘기라고. 알겠지? 뭐 그래서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읽는 거야. 이 그래프를 먼저 이해해야 이 다음으로 갈 수 있어. 됐지?
됐어. 그렇다는 거야. 혼합층은 보통 그러니까 이렇게 기권과 맞닿아 있는 곳이라서 바람에 의한 영향을 많이 받아. 바람에 의한 영향을 많이 받는 곳이고 실제로 많은 생물들이 살아가고 인간도 여기에서 업을 해 나가지 보통. 그렇다는 거. 뭐 보면서 보자. 그러면 혼합층은 이렇게 태양에너지랑 바람의 혼합작용으로 수온이 높고 보통 일정한 편이야. 그러다 수온 약층이 되면 수온이 급격히 낮아져. 봐봐. 급격히 낮아지지. 근데 문제는 급격히 낮아지는데 아래가 온도가 낮고 위에가 온도가 높아. 아까 뭐랑 똑같아? 성층권의 온도 부분랑 똑같지. 위에가 온도가 높다는 건 밀도가 낮은 물, 가벼운 물이고 온도가 낮다는 건 밀도가 높은 무거운 물이야. 근데 수온 약층은 밑에가 온도가 낮은 무거운 물, 위에가 온도가 낮은 가벼운 물이야. 그럼 대류가 일어날까? 안 일어나요. 이걸 이해하는 게 중요해. 일어나지 않지. 수온 약층은 대류가 거의 일어나지 않아. 물이 잘 섞이지가 않는다고. 그래서 수온 약층이 중간에 가로막고 있어서 혼합층과 심해층은 서로 섞이지 못해. 교류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고. 이게 아주 중요하지. 그래서 완전히 다른 생태계를 서로 구축하고 있다고. 신기해. 그래서 우리가 심해어라고 말하잖아. 이 심해층에 사는 물고기들은 우리가 심해어라는 완전히 다른 분류로 나누거든. 되게 이상한 애들이 많아. 눈이 아예 없고. 눈이 필요가 없지. 햇빛이 들어오질 않으니까. 되게 묘하게 생긴 애들도 많고. 재밌지. 좀 무섭기도 하고. 뭐 그렇다는 거지. 수온 약층은 그렇다. 대류가 없게 된다. 그치. 그 안정한 층이다. 아까 대기권 얘기할 때 말했던 것처럼 안정한 층이고. 심해층은 수온이 낮아. 햇볕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엄청 추워요. 그리고 온도가 거의 변화가 없어. 안 들어오거든. 햇볕이 들어오지도 못하고 수온 약층이 막혀 있어서 바닷물의 대류 자체가 잘 일어나지 않고. 그러니까 온도 변화가 거의 없지. 그치? 계절이나 위도에 따른 변화가 없어. 위도가 높은 곳이나 낮은 곳이나 그냥 거기서 거기라고. 대류 자체가 없으니까. 그렇다는 거지. 마리아나 해구라는 게 있어. 엄청 깊어. 인류가 아직 그 마리아나 해구의 끝까지 가지도 못했대. 대단하지. 우리는 인류는 되게 많이 아는 척을 하잖아. 많이 알기도 해. 우주의 먼지치고는 진짜 많이 알아. 하지만 다 알지는 못해. 지구조차도 다 알지 못해. 지구의 바다 깊숙이 뭐가 있는지 아직 모른다고. 무서워. 대왕 오징어가 있을지도 모르지. 대왕 오징어, 대왕 문어. 뭐 그냥 재미삼아 하는 말일 수도 있지만 구글 어스 같은 거 이거 뭐 했잖아. 구글 어스 같은 거 위성으로 보면 거기에 가끔 미확인 엄청 큰 물체가 보이기도 하거든. 바다 위에. 대왕 오징어일지도 모른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 재밌다. 그치? 이런 거 재밌잖아. 크라켄, 막 대왕 문어. 다음. 자, 그렇다는 거지. 바다는 지구 표면의 약 70%를 덮고 있어서 우주에서 보면 지구는 물의 행성으로 보여. 물의 행성. 아름다운 지구. 얼스. 그렇다는 거지. 오늘 여기까지 할까? 그래. 뭐 그래서 지구상의 모든 물은 이렇게 이동한다. 아까 얘기했지? 이렇게 이동해 대류권에서 비도 내리고 비 내린 게 강으로 가고 바다로 가고 다시 비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는 거지. 별 얘기 없어. 끝났어. 물은 생물체를 구성하는 성분 중에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한다. 뭐 아는 이야기. 넘어가. 요 얘기만 하고 넘어가자 이제. 물은 비열이 커요. 비열이 크다는 건 어떤 물질 1g을 1도 올리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비열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비열이 높다는 건 그 물질의 온도를 변화시키기 어렵다는 거야. 근데 인간은 정온 동물이잖아. 36도, 36.5, 37도 요 사이에서 온도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더 이상 온도가 크게 바뀌면 몸이 망가지는, 죽는 그런 정온 동물이잖아. 정온 동물의 몸에 물이 이렇게 많다는 건 굉장히 좋은 거지. 비열이 높은 물, 온도 변화가 잘 없는 물이 이렇게 많다는 건 온도 유지에 큰 도움을 준다는 거니까. 그런다는 거지. 이거랑 비슷한 이유로 물은 다른 액체에 비해서 기화열이 커요. 비열도 크고 기화열이 커. 기화열이라는 건 물을 기화시키는 데 필요한 에너지지. 기화가 잘 안 된다고. 끓이기 어렵다고. 굉장히 좋은, 여러모로 생물에게 참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외부에서, 우주에서 생명체의 존재를 찾기 전에 물부터 찾는 게 그런 이유야. 그렇다는 거지. 생명 유지에 큰 역할을 하니까. 그래. 오늘은 여기까지. 고생했어. 안녕. 이건 기말고사 범이니까 기말고사 잘 봐. 파이팅.